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쁜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공개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이끌어갈 그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국세청 5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이제 그 전문 역량과 관리 역량에서 50점, 50점씩 돼 있는데, 제가 담당할 그 내용은 이 관리 역량 분야에서 이제 논술,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능력, 역량평가, 그 다음에 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논술, 이걸 담당하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소장 김윤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 의사소통은 이제 3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20점, 그래가지고 이제 이 50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역량이라 해가지고 그 50점은 또 다른 우리 교수님이 담당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간결하게 내가 이제 소개를 할 것은, 이건 논술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국세청의 역량평가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컴퓨터로 풀어간다면, 뭐 요즘에 우리 이세돌 그 기사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의 그 시험에서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한테 져가지고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단순한 어떤 숫자를 넣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거라면은 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난해한 문제들, 직관과 영감과 많은 경륜, 이런 것을 위즈덤이라고 하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풀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 갈등 사례를 주고, 이 갈등 사례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원래 의사소통은 간단하죠. 듣기와 말하기. 예,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듣는 거, 또 글로 써져 읽는 것을 읽는 거, 또 말하기, 또 글로 쓰면은 쓰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을 우리가 2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60분을 줘서 이렇게 두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갈등 사례를 주고 이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거를 대가면서 설득을 하느냐, 그 대안 찾기죠. 설득 대안. 이 과정에서 지면으로 주어지는 그 여러 등장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숨은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120분간에 글로 써내야 되니까
결국 이 논술은 내용을 여하이 창의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요것 외에 글쓰기라고 하는 이 표현 능력, 요 두 가지가 완비되어야만이 이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준 1페이지를 일단 한번 펴보실까요? 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역량평가 내용,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지표, 그리고 일찍이 2500년 전부터 그리스 시대에 성행했던 이런 수사학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고, 제2강은 이제 실전 문제, 요게 이제 첫 개강으로서 행동 강령 논술 1번부터 이제 논술로 들어갑니다. 이 행동 강령은 요즘에 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그 나라 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 경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살아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야죠. 경쟁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끼리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러듯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가 경쟁력은 이 쉽게 말하면은 정부의 경쟁력이 특히 중요하고, 이 정부의 경쟁력은 결국 공직자인 여러분의 경쟁력이 이걸 좌우하는데, 자, 경쟁력에는 우리 흔히 간단하게 말해서요, 신체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만 강해서 되겠습니까? 역시 지식이 있어야겠죠. 머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체와 머리만 튼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 백성들의 신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잘 나가던 시절의 도덕적 퇴락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덕성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쇠망을 가져온다고 볼 때, 공직자의 청렴도, 그 다음에 공직자의 어떤 공평한 업무 처리, 특히 이 나라 세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 공평성, 이런 것이 결국 이 정부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 행동 강령 논술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요, 아까 우리 말했던 전문 역량에서 보는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여기는 지혜를 보는 것이죠. 이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자로서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히 문제 해결력,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력. 이런 것은 반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이런 단순 지식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면 우리가 경험은 해봤지만은 내가 직접 업무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갈등 사례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 관리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관리 역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1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무엇으로 주어진가요? 지문으로 주어집니다. 제시문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을 파악한다는 것은 독해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독해 능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20년, 30년을 하나의 그 세무 공무원으로서 그런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인지구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세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알고리즘,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자동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예를 들면은 어떤 토지 개발을 놓고 일어나는 갈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거부하는 어떤 혐오시설 설치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꽤 여러분이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으로 주어진 그 자료 속에서 뭔가 단초를 찾아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내야 되니까, 어떤 글이 주어지면 그 단어 속에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거기에서 문제 해결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혜, 고급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거의 다 승진시험이 객관식 시험 위주로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한 8, 9년부터서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을 보더니 이제 객관식으로 승진시험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 역량을 면접 같은 것으로 많이 물어보죠. 여기는 어떤 정해진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답이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연속 동아일보에 싱가포르 교육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그런 시론이 계속 실리고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는 아주 교육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 객관식 정답을 고르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설령 그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에서 우수학교를 나와도 실제 생활에 딱 던져지면은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싱가포르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하고는 반역이 다르다.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학이 교수님이 말하면 일제히 적고 그걸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정말 19세기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어떤 문제를 딱 주어지고 찬반 양팀을 나눠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능력이 지혜로 이끌어져서,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은 똑같은 상황에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딱 대로 배우면 대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혜는 대로 배워서 말로 쓰는, 그만큼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관리 역량은 어떤 특정 분야의 법규, 또 어떤 지방세법, 세금의 종류, 이런 지식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해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민원인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토지를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면서 윗집 논과 아랫집 논 간의 어떤 물을 가지고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주고 제시문 속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글을 써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문제인식과 해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뭘까요?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역량이 됩니다. 협의해서 조정을 하려면 이해관계자, 그것이 시민 고객이 됐던 타 부서 담당자가 됐던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내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의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라, 그 말은 정답은 있어요. 있는데 정해진 하나의 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다 그 방식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친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그 갈등을 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그 보상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전적 보상이 더 잘 맥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전적 갈등보다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심리적 보상, 예를 들면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 사람을 더 좋은 직위로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이 더 그 갈등을 봉합하는데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이것은 정해진 단일의 유일한 답이 없다는 것이지 역시 답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죠. 그러나 돈은 충분한데 명예욕구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심리적 보상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정해진 단일의 정답이 없다는 것이지 분명히 정답은 있습니다. 모범 답안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런 행동 강령 논술을 통해서 틀에 박힌 이런 정답, 단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은 그러나 최선의 논술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해석하면서 관련 분야의 배경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글자 그대로 질질 끌지 않고 이런 좀 우리는 학원에서 우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얘기인데 족집게식의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족집게 논술, 이런 족집게 논술 강의를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겨보시죠. 2페이지를 넘겨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근거를 수립을 해서 균형 있는 협의 조정안을 제시해야 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천 문제를 놓고 3당이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천 전쟁 이게요 10년 전에나 50년 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총선 4년 후에 총선이 있을 때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리더자, 관리자가 되는 거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이 깨지고 이런 사람은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찾아내는 지혜와 지력, 이런 게 우리 이런 역량평가에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머리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정해진 유일의 답은 없다. 그러나 100명이 있으면 그게 다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0명이 어떤 논술문을 써서 낸 그걸 모으면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창출인으로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소통 역량은 자 보세요.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왜 묶어서 물어볼까요? 문제 해결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논거를 갖춰가지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말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논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잘해야 돼요. 읽고 쓰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애국인 못지않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왜 어째서 애국의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학생들이 낙방을 합니까? 어째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과학적 두뇌들이 노벨상을 적게 탑니까? 거기 바로 그것이 글 쓰고 말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된다고 했네요. 이런 것을 옛날 어른들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설득 능력은 뭐냐? 의사소통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떤 근거를 갖추고 이런 것을 이미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자들, 우리가 이제 소피스트라고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 아주 각광을 받았던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은 딱 그것만 알면 돼요. 상대방의 숨은 의도,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 다만 그것이 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글로 주어진 것을 파악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 신문사설 같은 데서 이게 한 30줄 정도가 써져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은 한 4줄짜리의 이런 사설도 있어요. 그 14줄, 30줄을 보고 여기에서 30페이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을 때 제대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주어진 제시문 독해 능력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강령은 2페이지 제일 밑에 청렴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책을 위한 실천 능력, 그 다음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렴이 국가 경쟁력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 논리적인 근거. 자, 공직자의 특히 국세청 공무원의 행동 강령은 일반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똑같은데 이제 국세공무원이라는 이런 데서 오는 특이점이 있죠. 자,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공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세무직 공무원의 공정성은 특히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싫으면서도 제일 신성한 의무가 뭐냐? 납세 의무죠. 내 돈을 내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그 싫어하는 납세자들의 순응, 설복 이런 걸 받아내야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지하경제가 잠들겠죠. 이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흔쾌히 기분 좋게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기분으로 돈을 내게 하려면 세무직 공무원의 일처리가 청렴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무직 공무원의 청렴성이 바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재정 확충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토석이 된다, 초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조금 한 5분 있다가 이제 다른 두 번째 강의는 3페이지에 써져 있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력과 대안을 만들어냈어.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도 표현을 잘하고 글을 제대로 써서 논술문의 한 편에 완결된 글로 써야 그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10분간 강의할까 합니다.